네, 잔매거진 이번 코너는요. 취업준비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취업신문고 시간입니다. 네, 취업신문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네.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인기 블로그 커리어 노트를 운영하고 계신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정철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팡팡 날려버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예. 아까 뭐 하고 계신가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아,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도 성의껏 해주시고. 예. 예, 오늘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고요. 네. 대한민국 1호 스토리 코치십니다. Y스토리의 윤성효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스토리를 골라드리는 스토리 코치 윤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는 이렇게 깔끔히 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취업신문고에서 늘 함께하는 상큼발랄한 진아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정철상 교수님 때문에 사실 긴장하고 있다가 중간에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했는데, 상큼 발랄한 진아연 캐스터입니다. 아, 역시. 네. 그냥 하지 그러셨어. 예. 인사는 깔끔히 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분과 함께 취업신문고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사연이 예. 수능 시험 다시 볼까요? 라는 사연인데 우리 진아연 캐스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다시 볼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23살 청년입니다. 4개월 전에 제대를 했는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로는 웬만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취업하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수능을 봐서 될 것 같으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해도 그 돈을 누가 담당할 것이며 등록금이나 용돈, 생활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벌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1년을 투자해서 수능을 다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3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을 반대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수능 시험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에게 이끌려 사는 삶은 싫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수능 시험을 다시 볼까요? 역시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요. 뭐 재수 네. 삼수하는 분들도 많지만 글쎄 이것도 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것 같거든요. 혹시 정철상 교수님 재수 해본 적 없으시죠? 예, 저는 재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보시면 얼굴이 참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듬으시네요. 저는 사실 1년 더 공부한다라고 성적이 더 나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수능은 생각도 못 해봤었고요. 예. 사실은 또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대학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수능을 다시 보겠다라는 이런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올해 수능 시험 보고 바로 또 내년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능을 다시 또 망쳤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청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진다라면 그 일이 더 수능보다 더 간절한 꿈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좀 큰 목표를 바라본다면 수능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현실에 가로막혀서 포기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서진 씨가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히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포기를 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부를 다시 하라 혹은 지금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공부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 사례자의 경우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례자의 경우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싶은 이유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학벌이 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지금 글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사회 나간 선배들의 처지를 보면서 그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는 나중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게 이유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오히려 수능을 다시 볼까가 아니라 나이가 23살인 점을 감안을 하면 뭐 대학원은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 부모님이 내 인생에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내 방향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내가 수능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목표가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사실 본인에게 그 어떤 목표도 지금 현재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을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능을 볼 만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래요. 말씀해 주셨고 진아 캐스터도 혹시 뭐 재수하시지 않았죠? 저는 반수했어요. 반수? 네, 뭐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산업 디자인과를 갔는데 네. 디자인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에는 참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디자인과는 컴퓨터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해요. 근데 저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집에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반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반수를 하지 않았고 이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계속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안의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연 주신 분을 조금 응원하시는 입장이신 네. 것 같고 다시 또 우리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을 예. 드려보자면 앞서서 이제 수능 굳이 다시 볼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가려고 하면 학벌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네.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들한테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벌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이끌려가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말 자체가 본인이 이율배반적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오히려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볼 거면은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요. 또 윤석희 대표님께는 이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또 원하는 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모님께서 공무원 예.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인턴. 네 인턴인데 이제 원문에 보면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한전 네 인턴 사원으로 지원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일단 공무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나 목표가 있지 않다면 저는 일단 그거는 반대를. 왜냐하면 본인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한전 인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인턴을 해보는 건 괜찮죠. 인턴이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한전 인턴도 그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1.5대 1에서 6대 1 정도의 경쟁률인데, 치열하네요. 네네. 네.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시선보다 훨씬 넓은 시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기를 추천을 해봅니다. 일단 합격- 기회가 된다면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냥 계속 거기 다녀요? 일단은 합격을 하면 네. 내가 정말 일단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길이다 혹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6개월 정도 최대한 이렇게 몰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도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저 선택을 해도 또 선택하지 않은 제3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를 지금 주어졌을 때 그게 내 길이다라고 하고 몰두하는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제 쓴소리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정신부터 바싹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이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예. 우리가 하다 보면 수능 점수가 지금 상태에서 좀 잘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만일에 원하는 대학을 간다라고 해도 원하는 기업으로의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한 개인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입니다. 동기가 어떤 동기냐는 건데요. 대학을 지금 이미 다니고 있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반수도 아니고 이미 한 2, 3년을 다닌 네.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이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말씀처럼 한 3년 정도가 더 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이나 경력이나 다른 여건들이 또래들에 비해서 취업할 때 불리한 여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코너로 너무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지금 공부를 만약 하시면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보람이나 환상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진다라면 설령 수능을 보더라도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신 정말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만약에 수능을 본다고 결정을 했을 때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재수, 삼수? 그 이제 수능을 그 진아연 씨도 네. 다시 본 것처럼 네.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긴 인생을 생각을 하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는 1,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다른 걸 보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수능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게 단순히 뭐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학벌을 좀 더 높이고 싶다라는 이유만이라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시간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편입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편입을 할 때도 다시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는 수능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건 본인이 하다가도 분명 또 다른 갈등과 번뇌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시험 중독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계속 보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분의 글을 보면 부모님을 좀 원망하는 글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수능을 못 보는 건 부모님 때문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약간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 가지는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저 앞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입장에 있긴 했지만 저도 사실 부모님 탓하고 직장 다니면서 상사 탓하고 직장 탓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젊은 날에 보니까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 탓이오라는 이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었는데요. 설령 주변의 환경이 정황이 안 좋더라도 저의 책임에 이제 기책 사유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의뢰하신 분도 너무 주변 상황 탓만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의 책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현재 이 시점에서 이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좀 해주실까요, 윤승현 대표님? 저도 교수님처럼 재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도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랬던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선택권이 있는 것 같고 자유가 보장된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런 걸 이제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아예 결정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 있는 선택의 폭을 스스로가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대로 따라하기가 무조건 싫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에 현명한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 한번 그냥 또 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난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오히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텐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혹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항상 여쭤보는 게 있죠. 내가 만약 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생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짜장면 배달부나 막노동을 하겠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어떤 일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적 동기하고 내적 동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다녀야 한다, 좋은 기업을 다녀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굳건한 내적 동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저는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철가방을.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네네. 같고요. 윤성혜 대표님은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면 6개월 후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갈래에 대한 번뇌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들이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신뢰를 하면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할 때 더욱더 어떤 파트너 관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아주 몰두를 하겠는데 갑자기 이런 시도 생각이 나네요.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네, 이런 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고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시고 예. 진한 캐스터도 한마디 해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방송을 하면서 생각한 건데 일단 부모님 한번 따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 부모님이 의견에. 이제 부모님 의견에 좀 따라봐서 그 후에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게 이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의견을 한번 따라봤기 때문에 부모님도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반대하지 네, 않으시고. 일단 너가 해볼 수 있는 거 해봐라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또 새로운 의견 나왔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의 의뢰인에게 고민 해결을 해 주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준비됐냐고요? 준비 안 되셨잖아요. 수능 시험을 다시 볼까 고민하는 대학 이 청춘에게 오늘의 고민 상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보다 더 큰 꿈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겠다라고 다짐하라! 예.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분처럼 고민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정철상 교수님 커리어 노트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www.careernote.co.kr/게스트북에 고민 상담 Q&A의 비밀 댓글로요. 취업 신문고라고 밝히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윤성혜 대표님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eo@story랩.co.kr로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